이번 시간부터는 유기농 기능사 우리 2차 관련된 내용들을 좀 보도록 하죠. 우리가 기존에 유기농 기능사 같은 경우는 2차가 작업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필답형으로 바뀌어 있죠. 필답형으로 바뀐 지가 사실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이 기출 문제가 그렇게 많이 있는 그 케이스는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그 15개 테마로 해서 기존에 기출됐던 부분하고 이런 부분들을 이 테마별로 지금 구성을 좀 해봤는데 지금 그 이렇게 기출이 많지 않다 보니까 사실은 이 1차에서 보신 내용이 어느 부분이든지 전부 다 출제 가능합니다. 사실은요. 왜? 우리가 이 실기형으로 볼 때는 이 출제할 수 있는 실기로 작업형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한정돼 있었는데 지금 이 필답형으로 하다 보니까 말로 물어보는 거니까 뭐든지 다 튀어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예전보다는 이 폭넓게 준비를 하셔야만 여러분들이 그 2차도 무난하게 합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필수 이론들 15개 테마라고 그랬죠. 제일 먼저 이 토성과 관련된 내용을 한번 보자. 이 토성이라는 것은 토양의 성질을 의미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토성은 모래, 미사, 점토. 그래서 모래와 미사, 점토 이것들의 비율에 따라서 이 토양의 성질을 나타냈는데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점토 함량이 어떻게 되느냐? 양에 따라서 사토, 사양토, 양토, 식양토, 식토 해서 이 5개로 이렇게 크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점토 함량이 사토 같은 경우는 12.5% 이하인 경우에는 사토, 사양토는 12.5부터 25.0%까지는 사양토, 양토는요 37.5%까지 양토, 50.0%까지는 식양토, 식토는 50.0% 이상인 경우에는 우리가 식토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토성이 작물 생육에 중요한 이유는요, 이 토성에 따라서 어떠한 이 공급량이 서로 달라질 것이다. 그래서 이 대공급과 소공급. 우리 1차 때 뭐라고 그랬어요? 대공급은 이 투수 통기성을 다시 말해서 이 토양 내에 이 대공급이 많다라는 얘기는 이 투수성이나 통기성이 좋아진다. 다시 말해서 물 빠짐이 좋은 이러한 이 토양이라는 의미고요. 이 소공급이 많다라는 얘기는요. 보수력과 보비력이 이 좋은 이러한 토양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토에서는 이 대공급이 많다 보니까 투수 통기성은 좋은데 점토 함량이 커질수록 점토 함량이 많아질수록 대공급이 감소하면서 투수 통기성은 나빠질 것이다. 반대로 소공급은요. 사토에서는 이 모래는 직경이 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큰 구멍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소공급은 적습니다. 하지만 식토 쪽으로 가면 소공급이 많아지니까 결국 사토 쪽에서는 보수 보비력이 약하고 그리고 식토 쪽으로 갈수록 이 보수력, 보비력이 커지더라. 물과 양분을 가지고 있는 힘이 커지는 이러한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어떠한 작물의 이 뿌리의 발달 습성을 놓고 보면 표토를 기준으로 해서 이 사토는 이렇게 뿌리가 깊게 뻗는 대신에 이 측근이나 잔뿌리가 적은 이런 형태의 이 뿌리 발생을 보이지만 식토 쪽에서는 어때요? 이 사토는 물 빠짐이 좋기 때문에 뿌리가 물을 얻기 위해서는 땅속 깊이까지 내려가야 됩니다. 깊이까지 내려가고 이 물만 찾아내면 어때요? 이 토양으로부터 흙알갱이로부터
수분을 쉽게 흡수할 수 있습니다. 왜? 모래는 사토는 흙알갱이들 자체가 양분이나 수분을 꽉 쥐고 있으려는 힘이 약하다 보니까 찾아내기만 하면 수분을 쉽게 흡수를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식토 쪽에서는 그렇지 않죠. 반대로 식토 쪽에서는 이 점토가 메트릭 포텐셜 값이 있다 보니까 꽉 쥐고 안 놓습니다. 따라서 뿌리가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양수분을 얻어오기가 쉽지가 않아질 것이다. 따라서 깊게까지 안 내려가도 이렇게 물을 찾을 수 있지만 측근이나 잔뿌리가 많아지는 이유가 열심히 노력해야만 물을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이 사토 같은 경우에는 과실의 크기가 크고 그리고 식토 쪽으로 오면 크기는 작아질 것이다. 육질은요 큰 대신에 허술하고 치밀할 것이다. 따라서 육질이 허술하니까 이 저장성이라든가 아니면 수송성이 약하고 육질이 치밀하니까 저장성이나 수송성은 커질 것이다. 해서 각각 토양의 성질에 따라서 이러한 차이점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교재 내용 한번 보죠. 이 토성의 구분, 토양 입자의 입경에 따라 나눈 토양의 종류로 모래와 점토의 구성비로 토양을 구분하는 것이다. 식물의 생육에 중요한 여러 이화학적 성질을 결정하는 기본 요인이고 입경 2mm 이하의 입자로 된 토양을 세토라고 세토를 점토 함량에 따라 토성을 분류하는 것. 그래서 이 점토 함량이 사토 같은 경우는 이렇게 12.5 사양토, 양토, 식양토, 식토로 각각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점토 함량과 함께 미사, 세사, 조사의 함량까지 고려하여 토성을 더욱 세분화하기도 하는데 이때 이 토성 삼각도라는 것을 이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토 같은 경우 이 척박하고 한해 있기 쉬우며 이 척박하고 한해를 있기 쉬운 이유는 이 사토는 대공극이 많고 소공극이 적기 때문입니다. 한해 건조해 물 빠짐이 너무 좋기 때문에 이 수분을 간직하는 힘이 약하고 물 빠짐이 좋기 때문에 건조한 이 날씨의 경우에는 건조해 있기가 쉽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 토양의 침식이 심하며 점토의 객토, 유기물 증시로 토성을 개량할 필요가 있다. 이 식토는요, 이 통기 및 이 통수의 분량과 유기질의 분해가 더뎌요. 유기질 분해가 더딘 이유는 뭐예요? 이렇게 보수력이 크다 보니까 토양 공급 내에 이 산소가 부족하다 보면 이러한 호기성 미생물 생육 반응이 약해지면서 공급된 유기물의 분해가 잘 안 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유기질의 분해가 더뎌 습해나 유해물질에 의한 피해를 받기 쉬우며 점착력이 강하고 건조하면 굳어져서 경작이 곤란하므로 미사, 부식을 많이 줘서 토성을 개량할 필요가 있더라. 그리고 이제 우리 이 토성 판별법이 나오죠. 이런 토성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이 토성 판별법 중에 이 촉감형한 방법 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촉감에 의해서 토성을 판정하는 것 이것은 지금 우리가 필답형으로 바뀐 다음에도 이 출제가 되고 있지만은 그 전에 우리 이 실기형으로 봤을 때 작업형으로 봤을 때도 직접 흙을 주고 이 흙의 토성이 이 사토부터 사토, 사양토, 양토, 식양토, 식토 이 중에 어디에 속하는지 판별해서 쓰시오 하는 판별하시오 하는 문제가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토성 판별하는 방법 이 기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을 해두십시오. 한 페이지 넘겨서 우리 예제를 먼저 보고 갈까요? 다음은 예제입니다. 다음은 토양의 촉감에 대한 감별법이다. 토성을 쓰시오 해서 예전에는 실기형으로 볼 때, 작업형으로 볼 때는 직접 토양을 주고 만져보고 얘 토성이 어떻게 되느냐 이걸 판별해라 했다면 지금은 이제 필답형으로 바뀌면서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토성에 대한 설명을 주고 이 토성이 어떤 토성이냐 이걸 쓰시오 하는 문제입니다. 손에 주었을 때 건조하면 모양을 갖추며 손을 조심히
펴면 부스러지지 않는다. 그래서 건조한 토양을 이렇게 손으로 꽉 쥐어봤더니 어떤 형태를 이룹니다. 그리고 나서 조심히 폈더니 이 형태가 부서지지 않고 그 형태가 그대로 유지되더라.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습할 때도 모양을 갖추며 이 손을 펴도 부스러지지 않는다. 또 쥐었다 펴면 지문이 희미하게 남는다. 그래서 이 습한 이 토양을 물에 젖은 수분이 함량이 있는 상태의 토양을 이렇게 꽉 쥐어봤더니 손을 이렇게 폈습니다. 그랬더니 부서지지 않고, 그리고 이 표면에 봤더니 우리 손에 이런 그 지문이 있죠. 이 손금 같은 거, 이런 흔적이 이 토양 표면에 남아 있더라. 이런 정도로 나타나는 거. 이렇게 만졌을 때 그렇게 나타나는 토성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럴 때 이 양토에 대한 그 설명인데, 각각 사토부터 식토까지 이 형태가 서로 달라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촉감에 의한 방법 한번 볼까요? 이 식별 요령을 봤더니 흙에 수분을 묻혀 반습 상태로 만든 후 엄지와 검지로 문질러 느끼는 촉감. 그래서 이렇게 그 수분을 좀 묻혀서 이 어느 정도 수분을 갖는 아주 마른 흙이 아닌 상태로 만들어서 엄지하고 검지 이 두 개로 이렇게 문질러 보자, 이런 개념입니다. 느껴지는 촉감, 그리고 점도, 거칠기를 구분한다. 또 흙에 물을 가해서 봉을 만들어지는 형태를 본다. 그래서 이제 그 물을 가해서 봉을 만든다는 얘기는 여러분들 그 어려서 초등학교 다닐 때 그 지능놀이 미술 시간에 이 찰흙공예 같은 거 많이들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찰흙 가지고 뭐 이렇게 문지르면 어때요? 이 봉이 만들어지죠. 이 국숫가락처럼 만들어지는데 그거 가지고 판단해 보겠다는 얘기예요. 모래가 많은 경우에는 이 봉이 안 만들어집니다. 문질러도. 하지만 이렇게 식토 쪽에서는 우리 찰흙처럼 이 점토가 함량이 높으면 문질렀더니 이 어떤 국숫가락처럼 길게 안 부러지고 만들어지더라. 그래서 이 봉이 만들어졌을 때 이 들고 있으면 휘어지고 또는 부러지고, 이걸 가지고 이 토성을 판별해 보겠다, 이런 개념입니다. 이렇게 봉을 만들었더니 사토는 봉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사양토라든가 미사질 양토 같은 경우에는 이 봉이 만들어지지만 자주 끊어질 것이다. 또 봉을 들면 바로 떨어진다. 그래서 이렇게 그 국숫가락처럼 만들어 놓고 이렇게 들어봤더니 바로 부러져서 떨어질 것이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양토나 식토 같은 경우에는 봉이 잘 만들어지는 이러한 습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씩 보죠. 사토. 이 대부분 이 거친 입자, 이 모래가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거친 입자로 되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입자 하나하나를 눈으로 식별이 가능하다. 또 손으로 쥐었을 경우 뭉치지 않고 손에 흙이 묻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우리 그 마른 모래를 만지면 어때요? 마른 모래를 이렇게 손으로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손을 펴봤더니 어때요? 모래가 다 안 뭉쳐지고 그 부서져 버리죠. 부서지고 또 어때요? 이 털면 바로 손에 이 모래가 안 묻었고 다 털어지는 이런 정도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토로 보겠다. 또 건조한 경우 손가락 사이로 쉽게 털이 빠지고, 습한 경우 어느 정도 모양을 갖추지만 손을 펴면 곧 부스러진다. 다시 말해서 이 수분을 머금고 있을 때 이렇게 꽉 쥐어봤더니 형태가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 손 폈더니 그냥 도로 다 부서지는, 이런 정도면 사토로 판단하겠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손으로 쥐었을 때 모양이 안 만들어진다. 그리고 습할 때도 모양이 안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또 봉도 안 만들어질 것이다.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지문도 남지 않는다. 이런 정도면 사토입니다. 그다음 사양토. 사토보다 미사 점토가 많고 어느 정도 응집력이 있으며 모래는 눈으로 식별이 가능하다. 손으로 쥐었을 경우 건조하면 모양을 갖추나 손을 펴면 곧 부스러진다. 그래서 이때는
건조할 때 쥐어봤더니 형태를 갖추는 것 같지만 손을 폈더니 바로 부스러져 버리는 이런 정도. 그리고 이 습할 때 모양을 갖추며 조심스럽게 손을 펴면 부스러지지 않는다. 그래서 습할 때는 이 조심스럽게 이렇게 손을 펴면 이 모양을 이루고 있는 이런 정도. 그리고 습할 때도 지문은 볼 수 없다. 그리고 사양토도 봉은 안 만들어진다고 그랬죠. 다음은 양토, 모래, 미사, 점토가 거의 같은 양으로 있고 응집력도 있다. 손에 쥐었을 때 건조하면 모양을 갖추며 손을 조심스럽게 펴면 부스러지지 않는다. 꽉 쥐어봤더니 형태를 갖추더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조심 이렇게 폈더니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더라. 그래서 건조할 때도 형태를 유지합니다. 그리고 습할 때도 모양을 갖추며 손을 펴도 부스러지지 않는다. 또 쥐었다 펴면 지문이 희미하게 남는다. 그리고 봉은 만들어진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양토부터는 봉이 만들어지긴 합니다. 그런데 양토도 봉은 만들어지는데 쉽게 부러지는 이런 정도예요. 그리고 식양토, 건조하면 굳은 흙덩어리가 되고 손가락으로 만졌을 경우 고운 느낌이며 습할 때는 차진기가 있다. 그리고 양손으로 비벼 흙을 비비면 가는 막대 모양이 되지만 자체 중량에 의해서 쉽게 꺾인다. 그래서 이렇게 그 막대 모양, 이 국숟가락처럼 나오는데 이게 쉽게 부러지는 이런 정도면 이 식양토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모양은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습할 때 같은 경우에는 이 손에 묻어난다고 그랬어요. 만져봤더니 찐덕찐덕한 느낌, 이 느낌 정도가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지문, 쥐었다 펴면 표면에 지문이 남는다. 그리고 식토, 건조하면 굳은 흙덩어리가 되고 습할 때는 매우 차지며 모양은 당연히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양손으로 비비면 길고 가는 막대기 모양의 봉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지문도 당연히 남겠죠. 기계적 분석법들, 토양 시료를 모래, 미사, 점토 함량을 정확하게 분석하여 토 성명을 결정하는 방법인데 기계적 분석법까지는 지금 기능사에서는 잘 다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토성을 이렇게 이 촉감법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문제, 이것도 거의 안 빠지고 나올 수 있는 문제니까 반드시 기억을 조금 해두십시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필수 이론 볼까요? 토양의 삼상입니다. 삼상, 세 가지 형태를 의미를 했죠. 그래서 이 토양을 구성하고 있는 것을 봤더니 세 가지 형태가 있더라. 어떤 형태요? 고상과 기상과 액상의 형태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토양은 고상, 기상, 액상이 2대 1대 1 정도, 요 정도 됐을 때 이 식물이 가장 잘 자란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고상이 하는 역할들을 보면 식물체를 이렇게 기계적으로 지지해주는 이러한 역할을 하고요. 기상에서는요, 이 뿌리에 산소를 공급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식물의 뿌리도 이렇게 호흡을 진행을 해야만 이 활력이 유지가 돼요. 그런데 이 기상이 떨어지게 되면, 이 기상이 낮아지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식물 뿌리가 산소를 얻지 못하니까 호흡이 불량해지고, 따라서 이 뿌리에 활력이 떨어지게 되면 이 수분의 함량이 높아도 양수분을 흡수할 수 없는 이러한 역할들이, 이러한 경우가 나타날 수 있고요. 액상에서는요, 양분과 수분을 공급하는 이러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큰 비가 왔습니다. 비가 엄청 많이 왔어요. 그러면 표토가 이렇게 있다면 뭐 무릎까지 빠질 정도로 비가 왔다라고 해볼까요? 이렇게 이 물이 이렇게 차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빗물은 지하로 이렇게 스며 내려가겠죠. 이랬을 때 이런 정도가 되면 이 토양 내에 전 공극이 물로 다 차 있는 포화 수분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2대 0대 2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기상이 0이 돼 버리면 공극 내에 산소가 없게 된다. 따라서 산소가 없으니까 뿌리가 제대로 호흡을 진행을 하지 못하고 따라서 뿌리에 활력이 떨어져서 양수분해 흡수가 억제되는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는데 이러한 경우를 우리가 습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지났어요. 이제 비가 그쳤어. 비가 그치고 나면 이렇게 지표 위에 있던 수분은 전부 다 없어지겠죠. 그리고 나서 이 대공극의 수분은 이 중력에 의해서 지하로 빠져나가고요. 그리고 소공극에 있는 수분은 현재 이렇게 남아있는 모세관력에 의해서 남아있는 이런 형태가 되는데 이때를 포장용수량 이때가 이 정도가 되면 2대 1대 1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포장용수량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비가 안 온 상태에서 건조한 상태에서 시간이 계속 지난다. 그러면 지중 침투는 완벽하게 끝나고 그리고 건조한 상태니까 이 토양으로부터 수분이 증발되는 양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식물에 뿌리가 있다면 식물 뿌리로부터 흡수 이용하는 수분이 있겠죠. 그랬을 경우에 이 공극에 있는 토양 내 수분량은 더더욱 감소하는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겠죠. 그렇게 되면 2대 기상은 증가하고 액상은 감소하는 이러한 그 결과가 나타나는데 이렇게 되면 이 건조에 한해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토양 삼상의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 가지고 지금 실제적으로 작물 생육 반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토양 삼상의 구성 한번 볼까요? 이 토양은 여러 토양 입자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 입자 사이에는 공극이 존재하며 이 공극은 이 공기 또는 액체가 존재한다. 그래서 이 일반적인 토양의 절반 정도는 이렇게 이 흙 알갱이로 되어 있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 이 전체 부피의 나머지 부분은 빈 공간으로 되어 있는데 그 공간을 물이 채우고 있느냐 아니면 기체가 채우고 있느냐 요 차이입니다. 그러면 토양 삼상하고 작물 생육 반응입니다. 고상, 기상, 액상의 비율이 50%, 25%, 25%로 구성된 토양이 보수 보비력과 통기성이 좋아서 이상적이다. 이 토양 삼상의 비율은 토양 종류에 따라 다르고 같은 토양 내에서도 토층에 따라서 차이를 보인다. 기상과 액상의 비율은 기상 조건, 특히 강우에 따라 크게 변한다. 그래서 비가 오느냐 안 오냐 여기에 따라서 비가 많이 오면 이 상대적으로 액상의 비율이 증가하고 기상의 비율이 감소하고요. 비가 오지 않고 계속 건조하면 이 기상의 비율이 증가하면서 액상의 비율이 감소하는 이러한 이 반비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고상은 유기물과 무기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일반적으로 고상의 비율은 입자가 작고 유기물 함량이 많아질수록 낮아진다. 또 작물은 고상에 의해 기계적 지지를 받고 액상에서 양수분을 흡수하며 기상에서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게 된다. 이 액상의 비율이 높으면 통기가 불량하고 뿌리 발육이 저해된다. 그래서 액상의 비율이 높고 기상의 비율이 낮게 되면 이런 습해가 발생하는 이 원리고요. 반대로 기상의 비율이 높으면 이 수분 부족으로 위조고사한다. 마르고 말라 죽는 이유는 이 건조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일 것이다. 다음 이제 토양 밀도하고 공급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요거 보기 전에 한 페이지 넘기시면은 예제 문제가 있습니다. 예제 문제를 먼저 한번 볼까요? 예제 문제 봤더니 토양의 용적 밀도가 1.3 g per 세제곱센치 그리고 입자 밀도가 2.6 g per 세제곱센치 점토함량이 15% 토양 수분이 25%일 때 토양 구조가 사열 구조일 때 토양 공급률을 구하시오
해서 이런 공급률을 계산하는 문제가 출제된 바가 있습니다. 이건 기출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기술 자격, 우리 기능사 같은 기술 자격은 기출 문제가 반복 출제가 되니까 반드시 기출 문제는 체크를 하고 넘어가세요. 그러면 이 공급률 구하는 거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오니까 이제 공급 밀도하고 공급량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죠. 토양 입자 또는 입단 사이에 생기는 공간을 공극이라고 이 공급량이 많을수록 토양은 가벼워진다. 이 공급량이 많다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이 고상의 비율이 낮다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공극의 양과 크기는 토성 또는 토양 구조에 따라 다를 것이다. 고운 토성 같은 경우는 토양에 있는 공급량은 많다고 해도 그 크기가 작다.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점토 함량이 높으면 공급량이 큽니다. 만약에 똑같은 뭐 예를 들어서 요 안에 1리터의 부피라고 해볼까요? 1리터라는 이 부피를 가지고 이 부피에 대해서 부피는 하고 이 무게는 서로 개념이 다르죠. 똑같은 이 토양 1리터를 이렇게 우리가 이 무게를 재봤더니 무게가 서로 다르더란 얘기예요. 우리 과학 시간에 그 많이 들어본 얘기 중에 유레카라는 이야기들 아시죠? 유레카 같은 경우 왕이 이 왕관을 만들었는데 금으로 왕관을 만들으라고 해서 왕관을 만들어 갖고 왔는데 이게 진짜 순금으로 만들어졌는지 아니면 이 순금으로 만들어졌는지 아니면 이 불순물이 많이 섞였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과학자한테 이 순금으로 만들어졌는지 증명을 한번 해봐라 했는데 과학자가 뭘로 증명을 했어요? 과학자가 목욕하려고 목욕탕에 들어갔더니 물이 넘치더라는 거예요. 그거 보고 찾아냈거든요. 왜? 이 무게는 같을지라도 불순물, 이 순수한 순금으로 돼 있는 경우하고 불순물이 들어있는 경우 부피가 서로 다를 것이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부피일지라도 이 안에 구성이 어떻게 됐냐에 따라서 무게는 서로 달라질 거라 이런 개념입니다. 그리고 거친 토성은 알갱이 사이 또는 때알 사이의 공급량은 적을 수 있으나 그들의 크기는 크다. 토양에 있을 수 있는 물이나 공기의 양은 공극의 양에 의해 결정되지만 물의 이동이나 공기의 유통은 공극의 양보다는 공극의 크기에 의해서 지배될 것이다. 토양 밀도입니다. 토양의 질량은 그가 차지하는 부피로 나눈 값으로 일정한 부피 속에 있는 토양의 무게, 정확하게 말하면 이 질량을 나타내는 것이며 토양의 무겁고 가벼운 정도를 나타낸다 해서 우리가 이 진밀도, 이 입자밀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가밀도, 이것은 이 용적밀도라는 용어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 진밀도와 가밀도를 가지고 구할 수가 있습니다. 내용 한번 보죠. 진밀도, 토양 알갱이가 차지하는 부피만으로 구하는 밀도를 토양 알갱이 밀도 또는 진밀도, 입자밀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건 구하는 공식 한번 볼까요? 건조한 토양의 무게, 위쪽에 여기서 이제 그 건조 토양의 무게라는 것은 이 105도로 맞춰져 있는 항온계에다가 무게가 변하지 않을 만큼 고온, 여기서 이제 무게가 변하지 않, 105도로 맞춰져 있는 항온계의 온도가 고온, 105도면 굉장히 높은 온도죠. 여기에 토양을 넣어놓게 되면 이 무게가 감소하게 됩니다. 왜 감소해요? 토양 알갱이 사이에 있는 수분이 증발되면서 이 전체 무게는 감소하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 무게가 더 이상 변하지 않을 만큼 삐쩍 말렸을 때 무게를 우리가 건조 토양의 무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입자가 차지하고 있는 이 부피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결국은 이 토양의 평균 입자 밀도가 평균적으로 2.65 정도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미리그램, 미리그램은 100만 분의 1 킬로그램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메타 3승. 메타 3승이라는 것은 부피를 나타내고요. 그리고 미리그램은 무게. 그래서 부피분의 무게가 됩니다. 그리고 가밀도. 알갱이가 차지하는 부분만이 아니라 알갱이 사이에 이 공극까지 합친 부피로 구하는 밀도를 토양의 부피 밀도 또는 가밀도로 한다. 이것은 같은 토양이라도 때알이 발달되어 있는 정도에 따라 공극량이 달라지므로 부피 밀도는 일정한 것이 아니다 해서 위에는 건조 토양의 무게 가는 게 같습니다. 그런데 아래에 이 부피가 달라져요. 그래서 이 알갱이가 차지하는 부피 플러스 토양 공급까지. 그래서 토양 입자 부피 플러스 공극의 부피를 다 더한 값을 우리가 공극은 비어 있으니까 부피라고 표현해도 됩니다. 토양 공급량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죠. 이렇게 해서 구하는 것을 우리가 가밀도 또는 이 용적 밀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급량은 이 진밀도, 가밀도가 나왔으니까 이제 공급량은 어떻게 구할 것이냐? 이 공급량은요, 1 마이너스 이 용적 밀도 그리고 아래쪽에 입자 밀도. 우리 그 교재는 지금 용적 비중, 입자 비중 이렇게 표현했는데 비중이나 밀도나 같은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공극률은 1에서 1 마이너스 용적 밀도 나누기 입자 밀도 이러면 되는데, 그러면 우리 이 문제 한번 볼까요? 이제 다 나왔으니까, 공식이 다 나왔으니까 문제를 한번 직접 풀어보도록 하죠. 토양 용적 밀도가 1.3g per 세제곱센치. 용적 밀도가 1.3g per 세제곱센치 나왔고요. 이 입자 밀도가 2.6. 입자 밀도가 2.6g per 메타 3승이었다. 이 점토 함량이 15% 그리고 토양 수분이 26%. 이 토양 구조가 사열 구조일 때 공극률을 구하셔야 했는데, 여기서 점토 함량이나 토양 수분이나 이 사열 구조 요것은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큰 의미가 없고 요것만 가지고 구하시면 돼요. 그럼 1.3 나누기 2.6 했더니 0.5, 1 마이너스 0.5 그리고 공극률이라고 했으니까 퍼센트죠. 곱하기 퍼센트 100 했더니 공극률은 50%가 나올 것이다. 그래서 용적 밀도가 위로 가고 입자 밀도가 아래로 온다. 요것만 알고 계시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고, 지금 교재에 수록되어 있는 예제는 실제 기출된 내용이니까 이런 유형의 문제가 출제될 것이다. 다음은 유기질의 토양 분석입니다. 토양 분석 여기서부터 우리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진행할까요?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